풍산 들여다보는데요. 전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오늘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풍산의 매수 사인이 뭐 개장 초에 나간 매수 사인 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대여섯 통 6통 나갔나요? 1% 단위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부터 돌려지는 과정 속에 전부 다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10% 정도의 범위를 우리는 기준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를 넘어서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잡는데, 그런데 일단은 어제 전일에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템포 접어주면서 8% 기준에서도 수급이 더 꼬이게 된다면, 그리고 거래가 터지지 않고 눌린다면은 마지노선 설정에서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 부분이 마지노선이 5% 범위로 설정이 될 텐데, 그러면 마지막 매수사인까지 쫓아붙었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한 3% 전후 정도의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68,000원 공방입니다. 우리가 69,000원 공방이네요. 우리가 매수사인을 62,000원에 냈기 때문에 지금 69,000원도 나쁘진 않아요. 프로그램 쪽이 전체가 다 지금 현재 매도 10만 주 정도 수준에서 매수로 바뀔 수 있는 위치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고, 풍산처럼 자체적인 변동성을 주진 못하지만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일본도 뭐 강보합 강세까지도 전환이 됐었고 안정화되면서 되돌리는 흐름에 수급이 개선됐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그 매매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의 신고가가 62,400원의 사성치대치 고점이 나올 위치에 거래는 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이스페타시스 먼저 발송을 해놓고 풍산 쪽 마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우리가 그 8월 포트에도 넣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면 8월 포트에 넣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의 기준이고, 풍산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제 어제 강력하게 매수를 잡아드리긴 한 건데, 변동성이 이제 어제 슈팅,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8%의 변동성의 확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밀려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도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성 매매 접근했던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잡고, 그리고 차익 실현이나 또 비중 조절 부분을 잡아간다면 대처하시는데 그렇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검색기에서 떠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던 범위가 139,100원이었어요. 매수는 조금 늦게 나갔죠. 그리고 이제 고가가 오늘 기준에 168,000원이 형성됐고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3% 정도 대밀리면은 여러 수식이 있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수식도 있고 여러 수식이 있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매도 신호가 나오게 이렇게 설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풍산 쪽의 기준에 일본봉 보시면 진입 재진입의 기준이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오늘은 진입한 이후에 뭐 수익률 범위가 크진 않았어요. 5% 정도. 뭐 시가총액 4조 이상짜리의 종목의 5%의 수익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뭐 수익이긴 합니다만, 또 정거래일 수익도 있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뭐 공격적인 매수사인 대비해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어제 개장수급도 공격적으로 드렸으면 더 큰 어마어마한 수익일 텐데, 그리고 차익 실현도 좀 편하게 할 텐데, 그죠? 일단은 164,4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 범위, 이 매직 계산기가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윤정두가 어떤 수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수식에 맞게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풍산의 경우는 오늘 그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제가 캡처한 거는 조금 늦게 캡처가 됐고, 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탈퇴 재진입,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겠죠. 한번 그랬다가 밀리니까 탈퇴됐다가 재진입 신호 나오고 또 눌리고 다시 재진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치고 올린 거예요. 사실은 요 과정에서
가파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은 저게 5%의 재진입 이후에. 그러니까 15만 8,200원, 뭐 15만 9천 원, 그러니까 16만 원 수준에서 8천 원이 오른 거니까 그게 딱 5%대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5%대 수준의 수익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렸고 6%네요. 저점 대비 재진입 대비하면 그렇게 돼 있고 현대비포조선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조선주를 지금 한 발씩 뒤에서 보니까 그래 탈퇴 신호 한번 나왔어요. 재진입 이후에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재진입 나오고 이제 슈팅. 결론적으로 우리는 10% 이상 등락이 나와야만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하고 대처를 한다 했는데 오늘 기준에 만약에 재차 이제 3% 이상의 조정이 나오면 어제 오늘까지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는 사이에 이제 변동은 조금씩 더 나와요. 그런데 마지노선이 지금 훼손되지는 않으니까 설명 들으시다가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준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어제 기준가부터 해서의 설정이고 다들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신 상황이니까 분명하게 저 기준에서부터 검색기 떴을 때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었고 오늘 우리 종목에서 검색기 뜬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풍산 하나예요. HD 현대일렉트릭하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뭐 진입됐다 나왔다 해요. 근데 그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염두를 해두시고요. 거래 대금이 이제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고가를 오늘 어떤 기준에서도 고가를 넘기면 추격 매수를 하는데 프로그램 지금 14만 주대 프로그램 매도가 축소가 되든가 그리고 혹은 거래를 조금 전에 이제 강력하게 따라붙을 때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나 말거나 아주 강력한 수급 강도가 유입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럴 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요 기준에서 재편입 기준은 설정하지는 않고 중립으로 볼 거예요. 밀리는데 수급이 개선되면 재편입, 추가 편입 뭐 다 기준을 잡겠죠. 그리고 1.5% 변동 16만 5,500원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매매가 월등히 좋으신 분들 아까 우리가 16만 4,500원까지 매수해 내고 16만 5,500원, 6,000원 올라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 쫓아간다 그랬어요. 왜? 분목 좀 더 보여드렸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는 고점 돌파 시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3%까지도 매도 신호를 공식적으로 안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초록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50%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도 된다. 지금 여기를 파란색으로 드릴게요. 여기는 뭐 1.5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절반 그리고 만약에라도 16만 원 공부하면 전량 왜냐하면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 위주로 다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간이 만약 조금 들어온다면 외국 기간 쌍끌이가 돼요. 사실은 외국인이 일부 나가더라도 근데 그들의 평균 단가가 11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해도 이상할 건 없는데 제가 볼 땐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20만 원까지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얘가 20만 원 건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 펀드멘탈은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아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익 실현 전량 나와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전량의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풍산 같은 경우에 매집한 쪽이 수익이 거의 없이 나갈 수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뭐 잘 지금처럼 매도는 하는데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선가 매수하는 쪽은 있잖아요. 근데 그 추세 추이를 깨트리지 않고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야? 뭐 더 치고 올라가. 차익 실현에 대한 뭐 해석이나 필요가 없네. 근데 이 거래를 터트리고 이제 고점을 넘겼는데 지금 3분이란 말이에요. 2분 남아있는 시간에 얘를 터트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2분 남아있는 시간에. 무슨 얘기냐면 10분 봉으로도 보셔도 되고 5분 봉으로도 보셔도 되는데 얘를 이제 신뢰를 해서 따라 붙으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급격히 개선되든가 그런데 프로그램 개선이 안 됐어.
5분봉은 거래가 터져 있는데 10분봉으로는 글쎄 6분 남은 사이에 얼마큼 더 터뜨릴지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보기에 앞서서 뭐 급하잖아. 마음이 급한데 뭐 야 이거 차익 실현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리고 풍산 쪽 지금 요렇게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뭐 우려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서 꼬리가 내려오면은 5,500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별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서 그러면 전략 녹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500원에 이제 그 매식 계산기에도 캡처가 됐고, 지금 16만 6,500원 딱 그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도 다시 한번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 편입에 대해서는 5분봉의 기준에서의 거래량인데 OMA 20MA를 딱 넘겨요. OMA 20MA만 넘겨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7만 주예요. 최소 7만 주인데 30초 가지고 7만 주가 되겠네 했을 때 안 따라 붙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기준 조금 전에 잡은 것처럼 저는 그냥 어떻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겠다. 설정해 놓고 양복이면 왜 팔아? 항상 윤정두가 속된 편으로 싸가지 없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정신 나간 애들 목표 주가 같다고 매독? 목표 주가가 어딨어? 양봉에선 계속 목표 주가 상향이지.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넘기고 양봉이면 상향인데 거래가 제한적이고 지금처럼 이 고점을 넘기러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멋진 전략이 되겠는데 오늘. 왜냐하면 눌려있을 때는 문자를 내보내더라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여기까지 올라선 이후에 설정을 잡아드려서 흥분하실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습니다. 10분봉으로도 애매한데요. 5분봉으로도 거래가 7만 주는 터져야지. 그건 교육을 해드렸잖아. 윤정도 기분대로 야 7만 주는 터져. 그게 아니라 이 고점을 넘기려면 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최소 범위 이 거래량의 70%는 수반돼야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기에는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들어와야 된다. 우리나라의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팔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아주 못된 놈들이죠. 한국전산본부 코스코에서 시세를 쏴주는 게 시세를 쏴주는 게 하루에 5번뿐이 없어요. 그 창구 동향을, 그러니까 창구 동향이 아니라 외국계하고 기관들의 수급 추정치를,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충분하게 좋은 자리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템포를 놓치시니까. 지금 16만 6,500원까지 갔으니까 1.5에서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개별 차익 실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방금 거래가 없었잖아요. 거래가 없이 돌파 시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노선의 기준은 사실 3%가 되는 거죠. 이 좋은 기회가 어딨어. 우리가 16만 4,500원까지 따라붙었어요. 오늘 그 문자 사인, 오늘 뭐 문자 사인, 어제 문자 좀 위에서 나갔고, 오늘 뭐 문자 사인 보시면은 15만 5천원, 15만 5,500원, 이게 이제 전일 그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대체시장 빼고. 그 다음에 14만원 눌려있을 때, 이거는 어제 14만원까지 우리 안 따라붙은 부분에 편입 설정 잡자고. 그 다음에 15만 7천원.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11,000원, 저점에서부터는 14,000원이 올랐어요. 저점에서 14,000원 올랐다고 문자 나가고. 얼마나 좋아. 그럼 마지막 물량은 최고점에 잡은 물량도 손절을 하게 된다 해도 얼마에 마지노선이 15만 9,600원이니까 3%예요. 최고점에 잡은 물량. 그러면 거의 대부분 99%는 차익 실현인 거야.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연히 더 갈 것 같은데요 말고 20만 원까지 우리도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저렇게 3% 5% 밀려 내려가는 과정에 프로그램도 꼬인다면은, 그렇다면 목표 주가 설정은 냅두더라도 두산노빌리티 목표 주가 냅두고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밀려 내려올 땐 잘라내고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또 재편입 가져가면 되지. 고가를 넘겨요? 넘기면은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나 프로그램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대처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풍산 범위가 이제 거래대금도 형성돼 있고, 아유, 이거 녹화 뜨는 사이에 지금 내려가 있어요, 벌써. 전 몰라요. 난 이걸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왜? 라이브 방송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VIP 회원분들이나 불기둥 회원분들은 회원이 아니냐. 불기둥은요, 문자 하나 나갔어. 15만 5,500원 하나 나갔어, 하나. 그리고 거기는 매도세를 안 드린다고 그렇게까지 강조를 드려요. 어? 불기둥 세 달에 99만 원하고 한 달에 500만 원 상품하고 같아요? 그걸 뭐 일일이 설명을 해, 윤정수가. 거기는 그냥 한 달에 33만 원짜리 방입니다. 교육방입니다야. 걔는 종목이 뭐 다릅니까? 뭐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같을 수 있어? 그걸 뭘 윤정수가 설명을 해? 1시간, 2시간씩. VIP방은 내가 급할 때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금 같은 경우 내가 급하잖아. 그럼 막 들어와서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풍산 얼마로 돼 있어요? 16만 4,800원이야. 우리는 분명히 지금 전략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방송 녹화 시작할 때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얘가 다시 돌릴 수는 있겠지만 16만 1,300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벌써 이미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한 거야,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VVIP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마지노선 16만 원, 15만 9,600원이에요. 요 마지노선에서 이제 전량 정리를 하고 피해 나갔다가 다시금 볼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안 밀리게 기도를 해야지. 농담이 아니라. 기도를 하든 공부를 하든 검색기에서 나오는 신호대로 하든. 검색기 또 매도 신호 또 나왔죠. 검색기 매도 신호 또 나왔다고. 우리는 이걸로 사인을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문자 받고, 왜 이렇게 문자 난 늦게 오지 하실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공식적으로 이제 윤정부가 문자 나가는 시점부터니까. 지금 다 없어졌죠, 종목이. 왜 없어졌어요? 현대미포도 지금 매도 신호 나왔거든. 얘도 지금 탈퇴 신호 나온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지. 그러면 못 돌려주면요, 지금이라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윤정도가 변동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5%까지의 기준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시 돌린 상태에 지금도 만약에 14만 원대, 15만 원대 공방이었다면은 3% 조정해서 절반 이상 강력한 매도 사인을 드렸을 거예요. 문자도 강력한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 베타시스 오늘 59,500원, 6,200원, 6,900원 매수에 나갔어요. 이수 베타시스가. 근데 걔는 가지고 갈 거란 말이야. 좀 크게 흔들려도. 얘는요, 프리미엄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상한가 종목과 일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단기 풍산을 넣습니다. 뭐 스윙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리가 에이벨바이오 뭐 하도 오래전 거니까 아이고 지워놓고 풍산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현재가 기준이 조금 전에 검색기에 뜬 그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고 있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잡아놨었죠. 궁극적으로 이제 20만 원 설정을 하는 거고, 다 듣고 보고 계셨는데 뭐. 장중 고점이 18만 원이죠. 조금 전에 뚫으러 가려다가 못 뚫었죠. 그때 깔깔대고 웃었잖아요. 눌려있을 때 녹화하다가. 16만 5,500원이 1.5%입니다. 이건 개별 매매 기준에서 50% 차익 실현하는 거고, 여기서는 50% 다 차익 실현. 원래는 이제 100% 기준도 설정을 잡아드려요. 3%에서는 100%로 해놓고 3% 녹화 과정 속이었으니까 설명도 드렸고, 여기서 거래 없이 슈팅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녹화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16만 3천 원에 15만 9,600원이고요. 거의 뭐 1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녹화 끝날 때까지 여기가 회복이 되면은 녹화 마무리됐을 때 다시 100% 차익 실현도 수정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미 문자 나갈 때 또 밀려 내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설정을 해서 설정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링크 하나도 안 나왔나요? 링크가? 다른 거 뭐 작업도 하겠지만 링크 부분이 안 나는 팍스가? 어? 지금 자료 준 거 나한테 몇 장 준 거지? 2시간 동안? 뭐 다른 거 뭐 작업을 했겠지만 링크 나왔냐고. 링크가 왜 안 나와? 자르는 게 시간이 좀 걸렸나? 2개라서? 그럼 먼저 하나씩 잘라. 하다가 하나 자르기 그런가? 일단 하여간에 나오면 줘요. 그러면 나오면 오케이 알았어. 풍산 쪽에 전략 부분까지 여기다 넣어서 지금 영상 이제 또 나오면 지금 영상은 좀 빨리 나와야 돼요. 풍산 쪽에 이제 이걸 좀 넣어서 발송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그나마 만약에 지금 16만 3천 원까지 그 위로 올라오면은 처음부터 얘를 100%로 해놓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 다 팔기 좀 애매모해요 하시면은 뭐 절반을 하시든. 근데 공식적으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위로 올려놓고 이제 재차 이탈될 때 기준으로 설정할게요. 요거를 조금 그러면 50%로 여러분들도 뭐 50% 지금 뭐 정리해 놓으셨다가 재차 밀리면 돌파한 이후에 재차 밀리면 절반. 어렵지 않죠. 지금 50% 정리하고 밑으로 16만 원 깨지고 내려가면 전량 정리하고 만약에 지금 50% 정리했는데 위로 싹 치고 올라간다. 그럼 기도해 더 올라가라고. 더 올라가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그러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가 안 실리고 조금 전처럼 거래가 안 실리고 윗골이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다시 16만 3천 원 내려오면 그때 팔면은 그나마도 어떻게 돼요? 16만 3천 원의 차익 실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50%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써놓고 문자 발송하고 이거는 VIP 방과 VVIP 방만 나가요. 그게 뭐 그렇게 설명이 어려워 이 정도도. 불기둥은 33만 원이고 VIP는 550인데 뭐 종목이 같나요? 틀리나요? 그걸 뭘 설명을 해. 여기는 교육방이에요. 응? 그리고 VVIP 방은 말 그대로 VVIP 방인 거예요. 종목 자체가 전략이 다른 거죠. 종목 자체는 검색기 위주에서 하니까. 전체 전략에서는 풍산 마이너스일 때도 매수인 나가잖아요.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친절해서 우리가? 급한 거는 전화하신 분들이 급한데 회원 가입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는데 근데 설명 듣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유 나중에 할게요 생각해보고요. 그럴 필요 뭐 있어. 수익 내고 싶어서 전화하셨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신 분들도 VVIP 회원님들도 VVIP 회원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VVIP까지 오셨겠어요? 수익 내시려고 이 기준 잡은 거 아니에요? 수익 내시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고가 상품으로 가셔야 됩니다지. 일일이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그럼 안 해. 다른 데 다 해보시기도 했고 아이 뭐 문자 받고 나 대충 해보지 뭐 종목 뭐 비슷하다는데 전혀 다릅니다. 전략 자체가. 그래서 뭐 만기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설정해서 놓고 기준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문자로 쏘면서 정신이 없어서 두 군데 다 나갔나 좀 헷갈려. 그리고 불쾌동 광문 문자까지는 안 나가고 말 그대로 차익 실현에 관련된 교육 내용과 매직 계산기만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풍산에 대해서 좀 정신없는 전략이 됐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대처를 했다. 됐죠. 그리고 하여간에 절반은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절반은 뺏겨버린 거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고민해보자고요. 그리고 재편입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전처럼 강력하게 들어올리는데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느냐 혹은 그러니까 매도가 매수로 소폭 전환되느냐. 14만 6천 주인데 이게 10만 주 막 이렇게 줄어들 거냐. 아니면 이 70%의 7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을 줄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노선 범위는 15만 9천 뭐 600원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명목 가격 16만 원 공방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만 3천 원이 3%의 조정 범위이고 지금
또다시 재차 매도의 기준이 잡혀서 나오고 있어요. 16만 3천원 여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1.5%는 그거는 나올 수 있는 변동률이기 때문에 투권 들면 뭐 1.5인데 그래서 여기는 신의 영역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윤정두 같은 사람들 신의 영역 무슨 말이냐면 농담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왜 여기서도 개별 매매에서도 문자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차익 실현 할 수 있느냐. 5분 봉인데 5분 다 돼가는 시점에 거래가 이것뿐이 안 실렸어. 에이 5MA 20MA 넘겼는데 이건 아니지. 꼬리 달려 음봉 떨어지는 순간 같이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거래 비중이 우리가 이제 전체 방에서 자산 규모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얘를 5% 드리는 게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얘 만주 갖고 있어봐야 16억 분이 더 돼요.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 신용 쓰시고 들어가는 분들 미수 또 내 개인 그 현금 자금 그렇게 해서 딱 샀는데 우리 방에서 한 농담이 아니라 50억 샀어. 50억이면은 4만 주예요. 3만 주. 3만 주를 때려버리면은 그냥 이런 음봉 장대음봉 떨어지는 거지. 얘 지금 3만 2천 주의 장대음봉인데 우리 물량 때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나만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문자는 이 정도에서 못 나가지만 이렇게 3% 범위라든가 이런 건 나가는 거예요. 다시금 검색해 보시면 뭐가 어려워요. 검색기에서 종목 그나마 두세 개 떴던 거 다 없어져 버렸죠. HD 현대일렉트릭만 살아남아 있어. 근데 지금 670억 분이 거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등락률이 2.53이고 추이 추세로 가져갈 거냐 가져갈 겁니다. 수급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풍산은 어때요? 탈퇴 재진입에 슈팅 한번 줬고 여기서 흥분을 해서 쫓아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차익 실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해드렸고 문자 발송 여기서 잡아드렸고 지금 그나마 좀 움직임이 하방 경성은 조금은 잡아주고 있는데 요거까지 이탈되면 전량 매도라는 거예요. 전량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매직 시그널 쪽의 기준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직 시그널에서 매직 시그널이 어떻게 됐다? 꺾여졌습니다. 완전히. 그 꺾여진 흐름이 매직 시그널은요. 별게 없어요. 얘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예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래서 이 매직 시그널의 그 흐름이 여기서 이미 꺾입니다.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꺾이고 데드가 나옵니다. 그나마 영선에 있었는데 영선이 이탈됐어요. 거래량의 기준은 고가를 넘기는 흐름이잖아요. 신고가를 사상 최대치. 오늘의 기준의 고점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고 이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요만큼 정도 움직이는 거는 그냥 5MA, 20MA 거래량만 수반을 해도 돼요. 막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돌려질 때는. 근데 고점을 넘기려면 최소 70% 고점 형성한 70% 이거는 모든 일조월봉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날 봤는데 뒤돌아봤더니 거래가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그래서 도망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교육이 될지 모르겠지만 펩트론 이런 종목 그래서 도망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기술적 분석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휘황찬란한 뭐 일목균형 넣어놓고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보조지표도 이게 일주월봉 똑같이 이렇게 이게 일봉이라고 칩시다. 이 종가, 이 종가, 이 종가, 이 종가, 이 종가를 더하기 해서 5로 나눈 게 5일선이에요. 5MA라고 표현해야죠. 이건 분봉이니까. 그 5MA가 높아져야 되는데 급격히 낮춰지는 흐름이잖아요. 또 20MA도.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오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이 각도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둔화됐죠.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닌데 둔화됐죠. 둔화되는 순간 얘는 매도 신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꺾인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꺾인다. 이해되세요? 이걸 9시간 교육을 지금 받을 거야? 9시간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 자료 드렸잖아요.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교육 자료를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 USB에 넣어서 다 교육 자료 드렸고 또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했어요? 전부 여기 파란색으로 바꿔야겠다.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 교육자료 못 받았어 하신 분들은 교육자료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자료지 뭐 누구한테 드리겠어.
무료 회원님들은 못 드리지. 유튜브에서 보셔야 되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교육 자료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유튜브부터 볼까요?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에 지금도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아침에 출근하면 끊읍시다 한번. 왜냐면은 이거 시간 좀 오래되면은 영상이 다 남아있질 않고 영상 재생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몇 시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끊어줍시다. 예? 출근하면 써놨다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요. 유튜브 오셔서 보시면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3분기 뭐 더블 공략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풍산 넣어놔야 되겠죠. 오늘 뭐 전략도 넣어놓을 거고 메인 화면에. 그래서 하나솔루션 뭐 풍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래서 이 3분기 더블 공략주 뭐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 드릴 이유도 없고 사실은 그잖아요. 우리 정혜원님 강연에 오신 분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리면서 흐름이 된 거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지난주에 이렇게 9일날인가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 다 참조하시고 그러면 이게 검색기든 뭐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검색기 무료 신청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도깨비방망이처럼 종목 주세요 뚝딱 하면 똑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식이 들어가 있고 그 기술적 분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기술적 분석의 내용 부분이 어떻게? 여기서 보시면 뭐 쿠팡 한번 찾아볼까요? 쿠팡에도 교육 자료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교재예요. 도서 10권 내놓은 게. 예전에 증권사 지점장분들 전부 도서 사가지고 윤정도 책 비치해 놓고 이거 지금 뭐 110만 원짜리 이런 전략 부분의 내용들의 동영상, 교재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윤정도 검사에서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윤정도 사칭해가지고 뭐 난리치는 애들이 금액도 작지도 않아요. 막 그냥 1,000만 원씩 내라 그러고 주가 올라가면 막 VVIP로 전환해야 되니까 2,000만 원 더 내라 그러고 완전 그 보이스피싱 애들이 윤정도 사칭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이제 회사로 전화 오겠죠. 아닙니다라고 하는데도 이제 어찌됐든 결론은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왼쪽 전화번호하고 우리 이제 그 회사에서 검색기 나눠드릴 때 전화 드릴 때 기준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교육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이 오른쪽 누르시면은 아까 쿠팡에서 보신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유료 회원분들께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하다못해 불기둥 AI 반 고객분들도 이 550만 원짜리 영상을 9시간짜리 5개인데 이걸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메일로 보내드려요.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꼭 USB가 필요하다면 강연에 오시고 그리고 올해 2월달 거래대금 영상 보셔야 돼. 그게 보시기 힘드시면은 어떻게 해요? 보시기 힘드시면은 강연에 오셔가지고 받아서 영상 보셔야 되는데 아우 눈이 아프고 힘들어. 그럼 윤정도의 전략대로 쫓아오시면 되잖아. 그 전략대로 쫓아와서 얼마나 큰 수익에 지금 남들 개뿔이나 뭐 3천 넘긴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 오히려 막 하락한다는 얘기부터 뭐 관세 문제 때문에 개박살난 아유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과거 데이터를 드리고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3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4,000포인트의 기준을 당연히 잡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뭐 이런 거 다 기준 잡아드리면서 이격 발생된 거. 그것을 엔비디아가 또 AI 관련 업체들이 올렸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거. 결론은 시장 대비 1.5배 이상의 수익인데 실질적으로 1.5배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1.5배가 아니야. 지금 50억 갖고 계신 분이 26% 수익 났다고 고맙다는
내용 저 조남 좀 지우고 나중에 주세요. 아까 제가 올려드린 거 하나 있죠. 원고 작업하시는 분. 제가 한번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위에 거만 잘라가지고 조남 빼버리고 조남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남 제가 뺐는데 지난주 강연에 참석 후 인사도 못 드렸네요. 대표님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강연회에서 종목 의견 받고 어제까지 좋은 흐름으로 손실 없이 비중 축소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초에 가입해서 26% 수익이에요. 4월 초에 가입해서 5월, 6월, 7월이야. 3달이에요. 3달에 26% 작아요? 그럼 4월 초면은 3월 말 기준이죠.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께서 CMS 선생님이세요, 사실은. 그 선생님께서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4월에 가입했으면 시장 수익률이 29%고 계좌가 41%인데 계좌는 원래 더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두산노빌리티의 엄청난 오버슈팅. 여기 10% 비중을 7월 딱 보시면은 얼마? 68,000원에 5%를 다 정리한 거예요. 변동성 매매까지. 그럼 계좌는 최소 50에서 더블 나 있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50에서 더블. 26%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강연회까지 쫓아오셔서 자제분 같이 오셔서 교육 듣고 지금은 이제 50억이 아니라 그 이상 26%니까 60억 이상의 자산을 옮기시고 그러고 나서 전략 들으시고 어제 정리하시고 압축하시고 이런 포트로 구성해서 진짜 내가 이런 수익 4월 초에 가입하셨으면 이런 41%또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50% 더블 그 수익 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대비 윤정도가 장 깨지는데 우리 태선 선생님 장 깨지는데도 한 달에 100%씩 수익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또 덕담하시는 걸로 제가 듣는 거고 결론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기둥 뭐예요? 저도 설명 못해. 불기둥 뭐예요? 교육방이지. 33만 원짜리 가지고 그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식사 한 끼 하셔요. 33만 원이면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 그 이상이잖아. 그러면 VVIP가 다소 무리수가 있다면 VIP 쪽으로 오셔가지고라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지금처럼 문자 받으시고 풍산에 대한 대처 기준 설정 잘 하시고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재편입하면 되지. 그리고 VVIP 방에 오셔서 조금 전처럼 제대로 된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풍산마저 설명합니다. 내용이 뭐 길어져 있더라도. 그래서 5분봉의 기준에 요 흐름이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 형성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어요. 요 기준에서. 그렇잖아요. 요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이거 일주월봉 똑같습니다. 분봉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종목 보세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얘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서 줄 그어드릴게요. 이게 안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 상태에서 거래도 없죠. 이평선 기울기 줄어들 꺾여버렸죠. 영선 밑으로 데드 형성되죠 지금. 그죠?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리려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 모든 종목 일주월봉 천하의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리고 아름아름 움직일 때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되지 않고 아름아름 움직일 때는 펀더멘탈 또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핵심은 뭐다? 기술적 분석 개뿔 뭐 있어요? 누가 샀나를 보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지. 안 그래요? 누가 샀느냐? 누가 사서 우상향이 되느냐? 지금처럼 엄청난 슈팅이 나왔다? 그럼 누가 샀으니까. 양봉일 때 아 누가 샀구나. 와.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양봉이 나오니까 이평선의 기울기가 확 올라가겠죠. 누가 샀구나. 지금은요. 이평선이 역배열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고 음봉이 떨어지고 아무도 안 사. 이 음봉이 의심까지 들어. 올려놓은 쪽이 팔았나라고. 뭐 기술적 분석이 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아드릴 때와 지금 이제 다소 멈춰 있을 때 기준인데 다시금 신호가 나오면 제가 매수는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풍산에 이제 일주 월봉도 조금 전에 이제 잘라놨는데 뭐 그 기준 범위에서 보시면은 안 나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더라도 가져갈 건데 또 자칫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나빠요 그래 버리면 그러면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시 잡으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기존 원고 보면서 이제 풍산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이유가 방산주를 윤정두가 조금 배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풍산을 어제 공격적으로 잡은 이유, 그거는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입니다.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가격 반발력 최정점에서 한번 좀 매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신고가를 낼 수도 있는 위치이지만 시장 수익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수사에너빌리티처럼 뭐 프로그램 들어오고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변동성 매매로 단기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풍산의 이 누적 수급 범위 이 부분은 수익 부분은 바뀌어져 있겠죠. 어떻게 해요? 16만 8천 원으로. 그래서 69,100원일 때가 6월 10일이에요. 6월 10일 날 뭐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6월 10일 날 뜨고 15만 원 수준 14만 9,500원. 대체 시장에서는 15만 2천 원 찍고 나서 밀렸다가 어제 그 모든 고점을 어제 다 뚫은 거예요. 그 조금 일찍부터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했고 검색기에서는 요 가격에 떴고 이번 달 기준에 44.21%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7월 포착의 기준으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문자 보시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늦게 들어간 거고 늦게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잠시만요. 추가적인 이제 매수사인 잡아드렸고 오늘 기준에서 어제 이제 15만 4천 원까지 매수사인을 드릴까 하다가 15만 2,500원까지만 드렸어요. 오늘의 이제 해석하고 약간 비슷한 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15만 4천 원, 15만 5,500원, 그리고 16만 4,500원까지. 16만 4,500원까지 매수했는데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확장되지 않더라. 풍산의 컨센서스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내일도 한 번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슈팅 때문에 이 PBR이나 PER이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제 뭐 17%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풍산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쪽에서 들여다보는 이유. 그리고 풍산 두 번째 매도 신호 나온 것까지 잘라주시면 더 좋겠어요. 검색기. 여기 잘 보시면은 원래 이제 풍산하면 신동업체입니다. 그리고 방산 쪽이 이제 30% 이하의 비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올해 들어서 방산주의 정점 인식이 솔직히 좀 잡히고 조정받을 때만 20-30% 조정받아 버리니까 공포감 앞설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되돌리고는 있지만은 다소 밋밋한 부분에 그럼 풍산인가? 라고 이제 시각이 몰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풍산의 방산 부분이 매출 비중이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영업 마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 마진이. 왜냐면 방산주의 지금 오버슈팅은요. 우리가 21년 12월부터 들여다봤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을 했고 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전이 우리나라 전통 그 재래식 무기 업체들의 재료로 인식이 되는 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적이 언제예요? 없습니다. 뭐 기억 안 나요? 걸프전, 이라크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뭐 끝이 없게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구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커.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정책금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책금융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러시아에도 돈 빌려줬다가 뜯겼죠. 러시아가 배째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뜯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폴란드 돈 빌려줬다가 정권 바뀌고 배째 지난 정부에서 하는 건 다 비리야. 다 구속시켜버리고 야 니들 한국에서 업체들한테 커넥션 받았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돈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 기업 하나 날아갈 수도 있어요. 천하에 뭐 하나여도 뭐 어마어마하게 뜯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휘청하는 거지. 결국은 방산 쪽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물량들을
폴란드라는 재정이 약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전쟁 위험 때문에 자기들 모든 재정 포기하고 무기를 산다. 미쳤어? 결론은 정책 금융을 계속 바꿔서 폴란드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끔 동유럽에 그렇게 해서 돈 빌려주고 그 돈을 무기를 사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야당에서 까야 되는데 그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함부로 까지를 못하는 거지, 지난 정부에서.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을 텐데 다만 너무 확장해 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자락이라고 저도 인식을 잡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월 달에 2월 달에 신고가가 나올 때 가격을 저도 이제 까먹었는데 30만 원대인가요? 시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 갑니다. 그죠? 시가총액 17위짜리가 상한가를 간다고. 시간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7조, 18조짜리의 어닝 서프라이즈면 어느 정도 나와요? 어닝 서프라이즈. 오래되신 분들은 기따겁게 들으셨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라는 거를 대학 교수분들 뭐 내노라는 분들 만나서 미팅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 10%? 10%왜 던지기는. 30%? 왜 던져? 기준이 없어.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봤더니 10% 정도가 되더라. 누가? 극대형주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비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엔비디아 전망하고 수십 군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전망을 하는데 그 실적 전망치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틀린 실적이 나온다? 그럼 걔네들 다 옷 벗어야죠. 밥 먹고 하는 게 이 업종에 대해서 매출 흐름 보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상황 보고 정책 보고 또 수출 동향 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틀려가지고 10% 이상 틀려? 그거는 정신 나간 거지. 소형 잡주에서 흑자 전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론은요. 10%의 변화만 있어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67%가 나와버립니다. 영업이익을 무지하게 붙인 거지. 근데 방산이 대부분이 그렇게 붙입니다. 이번 정부 마지막 돈을 빌려주는 그 기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폴란드 쪽 이쪽도 그걸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영업 마진율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 없잖아요. 판매에서 마진율을 올렸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나머지 방산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왜? 실적이 일단 보여줬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10%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라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도 1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하느냐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방산주에 대한 1분기 실적 2월 10일 날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8,925억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2%인데 이게 시장에서 전망한 게 3,500억인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 시장 전망치가 5,300억 죄송합니다. 그렇게 크게 올려놨는데도 1년 전에 3,200억, 6개월 전에 4,300억, 3개월 전에 4,800억 그런데 2월 9일 날까지도 평균이 5,300억인데 조금 더 올렸을 수 있죠. 이제 평균이니까 저거는. 마지막 나온 쪽 확 올려놨을 수 있지. 근데 실질적인 방산 매출이 영업이익이 8,900억 이게 67%진 거예요. 컨센서스 대비 전년 대비 무슨 개풀이나 그건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한가가 말이 됩니까? 아니 상한가가 말이 되냐고. 42만 원대가 얘가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갭 상승 10%로 들어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2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갭 상승을 훼손하고 내려간 적이 없어요.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갭 상승으로. 그 영업 마진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방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실적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죠. 농담이 아니라 2월 3월 공매도 재개되면 얘 죽는다고 보고서까지 나왔죠. 근데 윤정도 혼자 야 이거는 오버슈팅이 나올 자락이다 라고 악쓰면서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파가 언로가 얘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우리가 얘는 주력주에서도 빼버리고 한 발짝 완전히 뺐죠 지금. 응? 주력주에서도 완전히 뺐잖아. 주력주 뺀 거 마지막 종가 한번 볼까요? 몇 월에 뺐는지 한번 보고. 주력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었던 월이 마지막 월이 6월입니다. 6월 말 종가에 다 뺀 거예요. 그죠? 6월 말 종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월 말일 종가가 봅시다. 월봉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와서 6월 말일 종가가 아이고 84만 8천 원이었네. 그때 포트에서 아예 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전의 흐름에서도 주의 범위를 설정을 했고, 근데 월봉 쭉 놓고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의 크기가 확장된 게 여기서도 확장이 됐지만 계엄 전국, 탄핵 전국에 두들겨 맞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어때요? 걱정 마십시오. 그대 그랬죠. 신고가를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진 거 아니야? 시가총액 소형 잡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익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을 안 놓치는 겁니다. 근데 수급이 정체야. 오버슈팅인 건 맞겠고. 그래서 얘가 폭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역부입장은 안 나온다 그랬죠.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수익을 넘기는 거를 좀 불편하다. 아까 분봉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조건이 얘는 불편한 상태야. 기술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지지 않는 한. 근데 이 오버슈팅이 정확히 여기서부터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LIG 넥스원. 그죠? 캔들의 크기가 커진 게 올해 2월 이후에요. 현대로템. 이제 놓아줄 땐 놓아주자 이거야. 그 전에 이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는데 손바뀜 수급이 있고 저 조종이 웃기는 것 같죠. 이거 숨 쉴 수 있겠어? 우리 이거 겪었잖아요. 두산 현대로템에 23년도에 숨도 못 쉬게. 에? 그러면 풍산 이제 방산주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우리가. 풍산의 오버슈팅 자락이 얘는 방산의 여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왔는데 방산 24년도에 날아가고 25년도에 날아갈 때 전혀 못 날아간 거야. 왜? 방산 비중이 30%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HBM 출하량이 20%가 안 돼요.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출하량으로는. 근데 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수베타시스 6만 1,000원 공방입니다. 아까 매수엔 6만 900원 잘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 하이닉스가 HBM의 영업 마진이 50%에 달해요. 전체 자기네 매출 영업 이익에서.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영업 이익이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방산이 이제 막 33%뿐이 안 되는데 영업 마진이 방산에서 확 들어 나오니까 마진율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올해 이미 1차 물량이 뭐 끝났다 이거예요. 폴란드 1차 물량이. 그런데 가이던스 이미 55% 달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적 끝내준다 이거지. 근데 목표 주가 해봐야 15만 8천 원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 주가에 시가총액 4조를 넘겼는데 어디 방산주가 옛날로 따지면 어디 방산주가 무슨 PER이 열몇 배가 나와. 그거는 정책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풀어줬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상태 역사적으로 없었던 PER, PEBR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들어가냐 이 상태. 이 상태 왜 들어가? 미친 거 아니야? 끝자락에 단기 변동성 매매 수익을 잡아내자고 들어간 거예요. 끝자락에 기술적으로 대처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방산주나 두산에너빌리티를 펀드멘탈로 접근했어? 윤정도 밑에 있다가 윤정도 밑에 있던 한용이 밑에 있다가 다시 윤정도한테 왔던 그 윤사무엘이 3개월 동안 못된 거 마케팅만 배워 나가서 지금 서경에 가가지고 저 AD 애가 기가 막히게 썸네일을 작업해서 서울경제TV 그 유튜브 방송 많이 살려놨죠. 거기에 얘가 어부지르로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종목 올렸더니 10,000클릭, 30,000클릭, 10만 클릭이 나와버려요. 근데 거기다 대고 두산에너빌리티 100만 원 간다고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안 되는 이유가
6억 4천만 주짜리 100만 주 가면은 얼마예요? 640조야.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막 380조, 400조가 안 돼 아직도.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640조 간다고 100만 원 간다고? 지가 배터리 아저씨야? 박순혁이야? 선대인이야? 그러니까 정점에서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업 분석은 아예 못하는 거죠. 기업 분석 할 수 있어? 아예 못하는 거지. 어떻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저평가라고, 방산주를 어떻게 저평가라고 들어가요? 조선주를 어떻게 저평가라고 들어가? 저평가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냅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기술적 분석도 잘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식수, 시가총액. 그거 대비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메이저가 얼마큼 사재꼈냐.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추이 추세를 주느냐.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근데 풍산은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많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오늘 팔고 오늘 기관이 일부 사면은 오히려 쌍끌이로 전환이 돼서 쌍끌이 수매수 순위에 들어와요. 응? 하나솔루션을 보는 이유가 풍산의 이런 의미랑 비슷해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 풍산이 6월 달에 따블이 납니다. 6만 1,000원에서 따블 이상이 나죠. 6만 9천 원에서 1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체 시장에서 15만 원을 넘겼고 검색계 계속 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꺾였단 말이에요. 확 꺾이고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꺾이고 15일 날 기준에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건데 그 기준에서 손바뀜의 흐름들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수급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그 6월 슈팅이 나왔을 때 기준이에요. 그죠? 장대항복 나올 때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와요. 5월 23일부터 급격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는데 5% 이상으로 매집이 늘어납니다. 그럼 30에서 50%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5% 이상이고 추이 추세 강화니까 어떻게 돼요?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만 원 평단이란 말이에요. 얘가 160만 주 2,800만 주짜리야. 주식수는 알아야 뭐 개뿔이나 뭐라 알지. 160만 주 두산에너빌리티 한 방 들어오는 물량뿐이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사모펀드나 금융투자 합산하면은요. 기관에서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는 쟤네들 합산하면 200만 주예요. 2,800만 주에 200만 주면 7%대입니다. 7%대에 매집 단가 기준이면 얼마요? 이제 그 1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50% 이상 봐요. 윤 정도는. 그래 더 들어온다. 10% 채워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처럼 프로그램 들어오더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20만 원까지의 흐름을 좀 가볍게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을 했겠죠. 결론은 요 수급 논리입니다. 평균 단가 외국인 위주의 또 개인들 물량 뺏긴 거에 11만 원 수준. 그리고 지금은 더 올라가 있겠죠. 오늘 거래도 터져 있으니까. 평단이라면 계속 올라가요. 위치에서 거래되면. 그럼 매집 계산기에서 매수 신호 나올 때 잡아내면 되지. 양봉 떠서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 뜨고 갭상승 나와서 매수 신호 뜨고 그렇게 띵동 나오면 사면 되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굳이 찾아낼 이유가 뭐 있냐 이거야. 그죠? 풍산의 이 갭이나 또 장악형의 기준, 요 화면도 다시 캡처해 주세요.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요 화면도 다시금 캡처해 줘 버리세요. 아, 다시금 캡처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또 나오는 화면이 되지. 일단 냅두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러한 캔들, 여기서부터는 12만 원부터 들어갔겠지, 이번에도. 7월의 기준에.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그러니까 오늘장 공략주죠. 방송에서 다 보여드렸잖아. 오늘의 기준에 검색기에 뜨고 조금 이따 이제 수정판을 올려드리겠지만, 지금 왜냐면 이제 매도 신호도 나오고 5% 범위에서의 조정 부분의 매도 신호. 어제 이제 뭐 이 부분은 방송 화면으로 이제 대처해 드릴 거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연달아서 그리고 검색기에는 이렇게 아쉽게도 11만 원대 제가 뜬 게 없더라고요. 캡처한 게. 그리고 13, 14, 15. 13, 14, 15. 이때가 3%인데 우리는 들어간 게 얼마예요? 15만 4천 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저 우리 아나운서분들은 제가 교육 다시 다 해드릴 거고. 본인들이 방송을 하니까 종목을 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풍산이 어제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면 3월부터 6월까지 두산에너빌리티를 일주일에 3번, 4번을 갖고 나서 메인 탑 종목으로.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달달달 외우는 거잖아. VVIP방은 강력하게 비중을 10% 비중 플러스 변동성 매매 비중까지. 검색기 방은 그렇게 매매 사인 나가요? 그럼 방송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의 전화가 오면 그 검색기 불기둥방은요 33만 원이잖아요 월. 그럼 교육방이에요. 끝. 그리고 자산규모 처음에 신청하실 때 나오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자산규모에 맞게 그러시면 자산규모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왜? 더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에 맞게 VVIP 방에 오실 수 있게 해드려서 수익 내게 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할 역할이라고. 똑같은 종목에 수익 내고 똑같은 종목에 하는데 풍산 매수세 나왔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 문자 온 거는 15만 5천 원에 왔는데 15만 5천 5백 원 왔는데 지금 16만 원이야?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뭐 문자를 몇 번을 보내네, 방송을 몇 시간을 해주네. 나 직장 다니는데 라이브 방송 어떻게 들어? 결론은 그냥 뭐 길게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가입하려고 전화했지 싸우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 가입하고 싶어서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냥 가입하려고 전화 주신 거니까 가입하세요. 수익이 목적이세요? 자산 얼마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엄살 부리시고 난 돈이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가입 못 하시는 거지. 뭐 그걸 뭐 설득한다고 돼? 내가 돈이 없다는데. 월봉의 차트에서의 수급 범위와 월봉을 안 잘랐네. 월봉은 그럼 제가 자를게요. 주봉의 기준에서의 그 수급 범위 이것도 이제 방송하면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자료 나오면 바로바로 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죽어라고 화장실도 못 가고 녹화해서 좀 시간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좀 우리가 좀 활용을 하고 해야 되겠죠. 요거는 16일 거죠.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이제 바뀐 거니까 이건 빼놓고 요 위치도 제가 조금 수정을 해놓을게요. 리딩 해드려, 또 전략 설정 잡아드려, 내부 뭐 이거저거 말씀드려. 아이고 힘들어요. 왼쪽에 전화번호 다 캡처하셨죠? 월봉 이제 잘라서 마무리 이제 그 자료들 또 지금 녹화분까지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10분이면 끝났어요. 반디캠이란 프로그램 무료로 쓸 때 10분이면 이제 끝났는데 그 안에 다 녹화를 끝내야 되니까 지금은 너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리고 OMA 20MA 거래량 지금 7월 중순 넘길 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거래량의 부분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 범위를 이걸로 잡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이 정도만 터져도 거래대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눌려진 이후에 추이 추세 매매는 이 정도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70%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의 기준에 설정 범위는 어제만 해도 이제 두 줄을 다 잡아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제 이제 그 양봉의 기준에 어제 줄을 잡아드린 게 요게요. 요 가격. 그것을 거래를 터트리고 넘기고 있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 앞전에 꼬리불분 형성돼 있던 24년도 초반에 고점 부분 저 부분을 넘길 때도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터져 있는 거죠. 거래가 터지면서 그 기준을 넘겼다. 그리고 요 수급도 어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원고 방송 원고 보실까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점을 넘겼는데 거래가 수반됐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보시는 거지만 거래 수반됐다.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추정이 된다. 앞전 수급을 넘기는 흐름에서 거래를 터트리고의 폭등이었다. 이런 내용을 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의 기준에 어제 올라왔는데 오늘 또가 걱정돼요. 무서워요. 겁이 나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에 겁이 어딨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에 와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지금에 사요. 아니 사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겁나서 사지도 못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3만 원 넘기고 나서 4만 원에도 못 사고 5만 원에도 못 사고 한 번 못 살까 6만 원에도 못 사고 그러나서 7만 4천 원 깨지고 밀려 내려오니까 낙폭과대라고 사. 여기서는 들려오는 게 막 100만 원 간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죠. 그래서 풍산의 이제 월봉 기준인데 이 수급 범위의 기준의 요자락을 여기서 넘겨주죠. 넘겨주면서 이 수급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어휴, 이거 너무 굵게 했다. 5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넘긴 겁니다. 그죠? 이 고점을. 그리고 여기도 지금 OMA 20면 무조건 넘기는 거고 당연히 1,500만 주의 기준이 넘겨줘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아까 분봉 보셨잖아. 거래 없이 돼요? 여기서 거래 둔화되면 이게 올라가겠어요? 신뢰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펩트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난 걔가 왜 올랐는지도 몰라. 금융당국이 왜 안 잡아들이는지도 모르겠어. 주가 올라간다고 잡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비이성적이잖아. 그래서 월봉까지. 됐죠. 그렇게 하고 오늘 마감 이후에 수급 보고 쉬어갈 자리냐 슈팅이 더 나올 자리냐. 뭐 저는 요만한 크기의 상승률 한 번 더 줘도 어차피 끝자락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 오버슈팅까지 하면은 20% 그러니까 20만 원까지의 오버슈팅까지도 저는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1시간 이상이 됐습니다. 마무리 제가 영상 올릴 거니까 영상 올리고 다 기준 잡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풍산교육 자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나? 뭐 다른 작업한 거 올라올 거 아무것도 없어? 풍산 자료 10시 43분에 올라온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 뭐 작업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좀 다 올려줘야 우리가 원고가 2시간짜리라서 장중에 진짜 미리 안 만들면 미쳐버리겠다니까. 방송 가기 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방송을 가도 그 어린 꼬맹이들한테 방송 넣는다고 맨날 욕 들어먹고 팍스는 제발 좀 2시간씩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냥 쩔쩔 막 운영진은 싹싹 무릎 꿇고 빌고 앉아있고 그래 많은 거 그걸 미리 줘. 그래 내가 계속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나마 많이 성격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 뭐 하다못해 에코프로 랠리 나오고 2차 전지 랠리 나올 때는 마이크 켜놓고 막 쓰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 저도 드는데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드리고 하나라도 자료를 더 드리려다 보니 또 방송하면서 너무 마케팅 위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저도 그거는 조금 고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잡아드린다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기준에 풍산에 대해서 그냥 좋아요, 실적 좋아요. 아니잖아. 실적이 좋아? 실적 때문에 가요, 얘가? 실적이 잘 나와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수급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도 주식수, 그다음 누가 샀는지, 매집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뭐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거래 평균 단가 안 나왔어요. 또 추정치가 장중에 이렇게 뭐 정확하게 나오거나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좋아서 뭐 장중 평균 매매 단가도 나오죠. 매집 단가 추정치 나오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럼 완벽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막연해. 야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뭐 술 먹고 다녀가지고 야 그룹이 개판 났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주어졌는데 무슨 개판이나
실적이 7조 영업이익에서 지금 얼마예요? 지금 32조. 내년에 40조야. 근데 어떻게 그게 뭐 술 먹고 다녀서 아니 그리고 그게 개인 한 사람만의 역할론이에요? 아 진짜 답답해. 그런 막무가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얘기를 못 해주겠어. 윤정도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죄송스럽지만은 주식 분야만 다른 거 말고 인성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식 분야만 윤정도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야 윤정도 얘기를 듣는 거지. 어? 윤정도 주식에 관해서 윤정도 머리 위에 계시면은 아, 윤정도한테 내가 요만큼만 빼먹으면 돼.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과금을 하세요. 저를 존경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근데 존경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 주변의 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결제하신 분들은 안 그러셔. 근데 무료 강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전에 뭐 코로나 이전은 많이 했지만 무료로 오시면은 윤정도를 가르치려고 그래. 뭘 도움을 받으러 와가지고 이거 어때요? 응? 예를 들면 방산주 어때요? 그러면 짧게라도 또 한 번 말 터지면 방언하듯이 쫙쫙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들을 생각을 안 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왜 욕하지? 그러면서 나를 설득을 해, 저를. 그 논리, 밑도 끝도 없는 논리로. 두사야노빌티 100만 원 간다는데 그 얘기를 한 놈이 여기 밑에 있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거고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 머리 숙이실 때는 머리 숙이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응?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해서 따라오셔야 될 부분은 완벽하게 안 맞는다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안녕 빠이빠이 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독립해서 하시면 되고 전화번호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가입 전화 주실 때는 그냥 딱 부러지게 나 가입할게 VV 얼마야 그렇게 가입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뭐 답이 없어. 영상 올려드립니다.